네, 이어서 외신들을 통해서 기업 이슈들 체크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님 오늘도 외신 통해서 다양한 기업 이슈들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기사 어떤 기업의 이슈일까요? 네, 여름이 다 끝나가지만 이 기업의 소식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샌들 브랜드인데요. IPO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사로 확인해 보시죠. 버켄스탁의 미국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IPO를 신청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버켄스탁 하면 이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샌들 브랜드잖아요. 아마 한국에서도 워낙에 유명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상장 소식은 계속해서 들려왔었는데요. 이게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버켄스탁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모 회사에서 서류를 제출했다 하고요. 조만간 가격 형성과 공모 결차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버켄스탁은요, 한때 미국의 히피족의 상징이었습니다. 1970년대였죠. 히피족들이 이 버켄스탁 슬리퍼를 신으면서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었고요. 대표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이 버켄스탁을 매우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에 꽂히면은 계속 그것만 입거나 그것만 신었던 스티브 잡스가 이번엔 버켄스탁을 신발로 신었었고요. 그가 직접 신었던 신발이 경매에 나왔는데 21만 달러 넘게 가격이 받으면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독일 기업이고요. 250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독일 지역에서 워낙 품질이 좋고 편리한 신발로 인기를 모았었고, 이게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더욱더 큰 인기를 얻으면서 글로벌 브랜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현재 엘 카터튼이라고 하는 사모펀드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보통 사모펀드가 아닙니다. 바로 루이비통 그룹사에 소속돼 있는 사모펀드 그룹으로 각종 명품 브랜드들을 인수한 다음에요, 몸값을 올려서 이렇게 상장까지 이어가는 수익을 내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처음에 인수했었던 가격은요 43억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인수를 추진하면서 몸값은 약 8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00억 달러가 조금 못 미치는 가격, 다소 아쉽다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어쨌든 투자 대비 성과가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만큼 이 엘 카터튼의 전략도 나쁘지 않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을 코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실적 발표나 여러 가지 숫자들도 이번 제출 서류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보니까 미국에서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54%를 차지하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버켄스탁의 인기가 굉장히 뜨겁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유럽에선 36%의 판매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게 인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 사용자가 72%에 달할 만큼 여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슬리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판매 연령대를 살펴보니까 밀레니얼이라고 하죠. 10대들로부터의 인기가 매우 높았습니다. 여기에서 매출이 31%로 가장 많았다라는 뜻은요, 이들이 어른이 돼서 성장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여력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는 이 버켄스탁의 미래가 밝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도 30%의 판매 비중을 가지고 있고, 이어서 X세대, D를 이어서 Z세대까지 전 연령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점도 이 버켄스탁의 강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 3월 31일 만기로 6개월 실적은요, 매출은 6억 4,400만 유로, 손익은 4천만 유로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 버켄스탁의 미국 상장 어떻게 잘 될 것인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현재 IPO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IPO 시장은 계속해서 뉴스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네, ARM과 인스타카트에 이어서 버켄스탁까지 픽미업에서 계속해서 IPO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좀 주춤했던 IPO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기사 확인을 해보시죠. 이번엔 어떤 기업 이야기일까요? 자, 이번엔 베트남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제 베트남의 전기차 기업이죠. 빈페스트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했었는데 이런저런 뒷소문이 안 좋으면서 주가가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사로 살펴보겠습니다. 절반 이상의 빈페스트 전기차 판매량이 관계사에서 나왔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빈페스트가 상반기에 판매한 전기차 판매 대수가 11,300대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모 회사의 거래였다고 합니다. 좀 황당할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일종의 실적 불풀리기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자, 빈페스트가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사이에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때는 GM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웬만한 전통 제조차 기업보다 시가총액이 더 많아지면서 이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빈페스트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요. 기술력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부품을 뜯어보니까 베트남에서 만든 것보다도 중국에서 만든 걸 다 가지고 와서 조립밖에 한 게 없다라는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판매량도 부풀려졌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11,300대 정도의 차량이 판매됐다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빠르게 성장을 하네라는 기대감을 줬던 것인데 알고 보니 이 자회사죠. 베트남의 택시회사 그린앤스마트 모빌리티가 7,000대 이상 사간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절반이 훨씬 넘는 물량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판매량은 없다. 거의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택시회사의 기업 B2B로 공급이 됐던 것도 결국에는 계열사, 관계사의 투자였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현재 발행 주식이 23억 주 정도 되는데 모회사와 그리고 창업주죠. 팜넷부엉가의 일가의 주식이 다 포함해보니 이게 거의 99%에 달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주식을 부양시켰던 배경에도 이런 관계사들 그리고 창업주가 같이 깊숙이 개입했기 때문에 조작이 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들이 투자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거의 적었던 만큼 이 주식이 향후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빈페스트 자체는요. 베트남의 국민그룹의 회사이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장 무너질 만큼 약한 기업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 계속해서 좀 유의해서 쳐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기사로는 빈페스트의 판매 논란 그리고 주가 관련한 이야기들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기사 살펴볼 텐데요. 이번엔 어떤 기업의 이슈일까요? 네, 또 전기차 이야기인데요. 이번엔 미국 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포드입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포드가 이번엔 도요타로부터 또 새로운 인재를 영입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기사로 확인해 보시죠. 포드가 전기차로 방향을 전환함에 따라서 이 도요타에서 새로운 CMO를 고용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고용된 인물이 리사 마테라조라고 하는데요. 이 도요타에서 북미 시장 마케팅을 좀 이끌었던 인물이기도 하죠.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사업 워낙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드 입장에서는 마케팅을 잘하는 인물을 영입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바로 도요타에서 모셔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V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포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케팅적 전략을 잘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상황이고요. 특히 내연 기관을 주로 만들었었던 자차들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포드가 이번 토요타의 인사에 모셔옴으로써 어떻게 내부 카니발레이션 또 해결할 수 있을지 향후 전략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포드가 앞으로는 혼다와 BMW와도 협력을 하겠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다방면에서 포드가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상황, 미국의 강자였던 포드의 미래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기사로 포드가 전기차 공략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CMO를 영입했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픽미업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 기업 이슈들 짚어봤습니다.